뭐 일단 충분한 휴식을 취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다시 2교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쉬는 시간 동안 여기 참석해주신 신입 학부모님들, 귀빈들이 나오셔서 기념사진 찍고 많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로 이제 교장 선생님 말씀 진행할 텐데요. 저희 교장 선생님, 김철환 교장 선생님은 말씀하시면서 가끔 감정이 격해서 눈물 흘리실 때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교장 선생님. 그리고 들으시는 학부모님들도 같이 감동 감화 받아서 눈물 흘릴 수 있으니까 손수건 준비하시고요, 집에서. 자, 이제 교장 선생님 말씀 듣겠는데요. 자, 교장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교육, 대안적 삶과 그 교육이라는 주제로 말씀 주시겠고요. 다시 한번 교장 선생님 댓글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앉으셔서. 네. 세팅을 좀. 아니. 이제 벗어도 되죠. 네, 반갑습니다, 부모님들. 네.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5분밖에 안 돼가지고, 네. 오늘 긴 이야기를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앞부분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중1 반모임 있어가지고요. 그때 또 말씀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고1 반모임 있어서, 이렇게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니까 제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잘 전해질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아이들하고 온라인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엔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대면했을 때의 그런 공기나 분위기나 아이들 표정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면 어떡하지?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자기 방에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훨씬 좀 편하게 아이들이 울기도 하고, 조금은 자기 속내를 좀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잘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올해 졸업한 친구한테 그 편지를 받았어요. 그 신입 학부모님들한테 보내드린 편지에도 제가 맨 앞에 이 글귀를 보내드렸었는데, 이 아이가 쓴 많은 편지에 이제 내용들이 쭉 있었고요. 졸업하고 이제 막 세상에 나가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아이가 쭉 쓰고서 맨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이 몇 가지의 수치화된 기준들로만 저를 판단하려고 들면 저희 하나하나를 대체 불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던 그 눈빛이 떠올라서 더 서러워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런 그 문장을 보내줬는데요. 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편지 속에서 제가 제일 좀 와닿았던 거는 저 말이었어요. 처음에 수치화된 기준이라고 아이가 표현을 했잖아요. 네. 하나 넘겨주시면, 네. 이 아이가 졸업한 지 갓 얼마 안 되고 나간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로 학생으로 생활하면서도 그랬겠지만, 막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이 자기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성과, 결과, 성적, 어떤 수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사회는 평균 압이 높죠. 그러니까 평균 자체가 50점이 아니고 거의 80, 90이 평균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요구받는 어떤 성과들, 성공들, 증명해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런 외부의 강한 압박을 아이들이 너무 슬픈 건 내면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도, 누가 막 세상이나 어른들이 말해도 그래, 그건 그 사람들 말이고 나는 괜찮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요구나 요청들을 알게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서 내면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못했을 때 가지는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특히 더 어려운 건 이걸 자기의 노력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거야.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지금 내 문제는 내가 다 게을러서 그래.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인식하게 세상이 아이들을 몰아가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대체 불가한 존재라는 말이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시 수업하면서 아이들한테 문학이 하는 일이 뭘까? 문학이 관심 있어 하는 건 있잖아, 얘들아. 사람들이 아니야, 문학은. 문학이 관심 있어 하는 건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도 아니고, 바로 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문학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눈앞에 있는 대체 불가한, 유일무이한 어떤 하나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는 거야.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게 문학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저희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말씀드리고, 또 저도 아이들을 만날 때 많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네가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저의 눈빛 속에서 그런 거를 읽었다는 거에 너무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너는 대체 불가능하다, 누군가로.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결석하거나 안 나오면 나중에 아이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없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할 말 중에 한 절반은 못했어, 너 때문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가 있었으면 훨씬 더 많이 말할 수 있었는데 네가 없어서 내가 더 많이 말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마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고유하고 특별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심어줄 것인지,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서럽다고 아이가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이 대목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울컥했는데, 제가 작년에 아이들이 겪는 어떤 삶과 존재의 위기를 여러 자리에서 말했고, 말할 때마다 굉장히 많이 울게 됐어요. 저희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약간 뭉클해가지고 저희 아내가 또 운다고 이렇게. 저희 아내는 제가 서재에 일단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약간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막 문을 두들기면서 그렇게 울다간 죽는다. 119 부를 테니까 빨리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작년에 제가 많은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제 울게 됐는데, 제가 뒤에 대안적 삶이라는 거를 말씀드릴 텐데 시간이 이제 안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대안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당위적인 거, 그리고 어떤 책 속에 나오는 죽은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바로 어제 수업이 있었는데 또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 아이들이 겪는 굉장히 구체적인 고통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느껴져요, 그런 것들이. 지금 아이들이 겪는 어떤 삶의 위기들, 어려움들, 그런 게 저한테는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어떤 고통들이거든요. 그런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지? 어떻게 풀어가지?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지? 그런 면에서 저에게 대안은 그냥 어떤 유명한 작가가 쓴 책 속에 나오는 말이나 우리가 대안성을 가져야 된다는 어떤 그냥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어떤 선언이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단어로 저한테는 느껴집니다. 저한테는. 이 아이가 서럽다고 말했을 때 졸업하고 아마 세상에 나가서 아주 많은 순간들을 겪게 될 거잖아요. 세상이 수치화된 기준으로 폭력적인 성공관을 아이한테 들이밀면서 너 왜 그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냐고 물을 때마다 자기가 대체 불가한 존재라고 이야기해 줄 사람이 전혀 없고 스스로 그것을 그냥 헤쳐나가야 되는 이 아이가 겪게 될 앞으로의 그 긴 여정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렇다면 저는 성인이 되기 전에 이 10대의 시간을 아이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보내야 될 건가가 너무너무 분명해지고 너무너무 절박해진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나갔을 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너는 엉망이야, 너는 문제야, 너는 뭐가 부족해, 이렇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20살이 됐을 때 그 전 단계까지 10대 시절에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과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좀 많은 고민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 입시고통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꼭 입시고통이라기보다는 이제 학교에서의 삶일 것 같아요. 그 10대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한 말인데요. 여기 자괴감이나 무력함이나 자기 혐오나 죄책감이나 이런 감정들이 쉬운 감정들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감정들이거든요. 특히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부족하고 서툴고 문제가 많다고 여겨지는 이런 감정들을 아이들이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네. 뒷장에 이제 넘겨주시면, 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가 뭐 교장으로 부임하면서 너무 많은 이 말들을 가지고 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 물론 모든 어른이 다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어른들을 봤을 때 굉장히 우람한 나무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아이들한테 많이 하는 말이 얘들아 마음속에 어른이 있어야 해. 그러면 아무리 많이 힘들어도 좀 이렇게 극복할 수 있어 얘들아. 그 어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분이라면 나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해줬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 외롭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른이나 스승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얘들아. 그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제 그 수업 시간에 어떤 애가 글 썼는데 그런 얘기 썼더라고. 자기는 마음이 힘들거나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자기 엄마나 아빠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이걸 떠올린대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들이 화면으로 다 박수를 치면서 약간 묘한 표정을 아이들이 짓던데 우리 엄마는 안 그래 막 이런 약간 이렇게 뭐 하여튼 그런 표정들을 아이들이 지으면서 이렇게 있던데 저희 그 첫째 딸 아이가 지금 중3인데 예전에 그 세월호 있었을 때 저한테 갑자기 지나가는 말로 그래서 이제 아빠는 뭘 해보고 싶어?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마치 저한테 이렇게 막 따져 묻듯이 그때 그 말이 기억나는데 최근에 코로나 이거 겪으면서 아이가 아빠 지금은 또 뭘 해보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 내가 아이들한테 우람한 나무와 같은 어떤 그런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들을 아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게 되면 너무 괴롭지만 가끔씩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우람한 나무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너무 지치고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그럴 때 나를 생각하면 그래도 좀 견뎌지고 또 넘어가게 되고 또 부모뿐만 아니라 이후 학교에 있는 많은 어른들, 부모님들, 나의 부모가 아니라 내 친구들의 부모님들, 또 여기 계신 이후 학교 부모님들, 또 마을에서 굉장히 열심히 어떻게 보면 대안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는 많은 분들을 떠올릴 때 되게 나는 든든해. 비빌 언덕이 있어. 그렇게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른들이 되려면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학교에서 마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묻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넘겨보실까요? 제가 굉장히 많은 걸 이게 파워포인트가 한 100장이 넘는데 그쵸? 오면서 다짐했던 거는 그냥 빨리빨리 넘기면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말할 거를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잘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나머지 이야기들은 또 기회가 되면 다른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을 11월 달에 반 모임에서 반에 들어가서 만났어요. 아이들을 2학년 친구들하고 재작년에도 만났고 작년에도 만났고 그래 그때 제가 썼던 파워포인트예요. 이게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했었는데 제가 제일 많이 그 복도를 지나다니는 게 중2를 복도를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그거는 교장실하고 가까워서이기도 하지만 가장 그 중학교 세계환경 가운데 아이들의 얼굴에 그늘이 많이 있는 학년이기도 해요. 이 친구들이 이제 막 정말 사춘기의 정점으로 진입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어려움들을 겪어나가기 때문에 2학년 복도에 많이 가고 고3 복도도 제가 많이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2학년 아이들하고
했던 이야기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제가 내가 좋은 어른으로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아이들한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목을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뒷장에 넘겨주시면 벌새라는 영화예요. 보신 분들 있겠지만 김보라라고 하는 분이 이제 감독하셨는데요. 그분이 한 말이에요, 이게. 이분이 처음에 벌새라는 영화는 중학교 2학년 그 은희라는 여학생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거든요. 이 학생의 일상들 뭐 이런 걸 담은 영화인데 처음에 시나리오를 쓸 때에는 여기 이제 영지라고 세 번째 줄에 나오잖아요. 한문 선생님입니다. 학원에. 그러니까 어른의 입장에서 시나리오를 썼던 거예요. 근데 쓰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벌새를 완성하는 긴 시간 동안에 내 안의 은희를 훨씬 더 자주 만나게 됐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울부짖는 아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어서 부끄러워하는 아이, 집에 있지만 집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아이를 자주 만나게 됐다. 그거는 내가 피하고 싶었던 그림자와의 만남이었다. 멋지고 좋은 사람이라고 나는 착각했는데 내 안에 여전히 울부짖는 중학교 2학년의 아이가 있다는 걸 처음에는 너무 견딜 수가 없었다. 이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제가 하면서 얘들아, 이 시간들이, 중학교의 이 시간들이 그냥 지나가면 사라지는 시간이 절대 아니야, 아이들아. 이 중2의 시간들이라는 게 너희들이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어도 켜켜이 나이테로 쌓여서 그때의 너희들을 만들어. 이 기억이, 이 시간들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나도 여전히 과거에 내가 나 안에 있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어떤 미래에도 과거에 내가 있어. 이 시간들이 절대 없는 시간이 되거나 사라지는 시간이 되지 않아. 이런 말을 아이들한테 이걸 이제 보여주면서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시간을 너희들과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촬영이 끝나고 며칠 후에 나는 다시 중학교 시절의 꿈을 꿨다.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성인이 됐는데도 촬영이 다 끝나고 중학교 시절의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대목이 너무 뭉클했는데 아이들이 나를 모두 환영해줬고 나는 집에 온 것처럼 너무 편안한 기분이 들었다. 여기 환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학교, 고등학교의 시간이라는 게 어떤 시간이었을까? 너무너무 환영받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 속에서. 네,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네, 울지 말라고 했는데 네, 제가 이번 그 연도에 다짐하고 있는 게 절대로 안 울겠다는 다짐을 오늘 아침에도 네, 저희 둘째 딸아이가 오늘은 가서 아빠 절대 안 울 거야 이랬더니 그런 말은 하지 마 이러던데 네, 그런 그 환영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아이들을 따뜻하게 대한다는 걸 넘어서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또 집에서 본인이 뭔가 자존감이나 존재감을 가지고 인정받고 환영받는 어떤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줄 건가 또 그런 부분에서 어른들이 어떤 역할을 할 건가 이런 건데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신비한 느낌이 들었고 무언가가 떨어져 나갔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고 느꼈다. 이렇게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방에서 제 얘기를 듣고 있는 분들도 다들 어린 시절이 하나둘씩 다 떠오르실 것 같아요. 유년의 시간들, 10대의 시간들, 그때 어떤 상처들, 그때 어떤 상실감, 외로움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성인이 돼서 있으시지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부모님들 이렇게 뵈면서 대안학교 학부모로서 되게 열심히 대안적으로 막 열심히 삽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유학교에 오셔서 훨씬 더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는 어떤 나이테, 어떤 결들 그것이 결국 아이들을 만날 때 다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나는 나의 기억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뭘까? 그럼 얘들아 이 10대의 시간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어떤 강렬한 기억으로 너희들한테 남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네, 뒷장 넘겨주시면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 니네들이 이럴 것 같아 해서 7가지를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니네들 지금 내가 너희들하고 대화를 나누진 않았지만 지금 내가 보기엔 이러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놀랐던 건 아이들이 아주 많이 고개를 끄덕여주면서 진짜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번째 거 한번 보시면
이전보다 나에 대해서 더 의식하고 관심이 가기 시작한다. 중학교 2학년이 되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아이들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게 훨씬 더 많아요. 자기의 부족함이 더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고, 아이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내가. 집에 갔을 때 집이 편안하지 않다. 뭔가 긴장되고, 뭔가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런 이야기. 뒷장에 넘겨주시면,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12가지 이야기를 아이들하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어요.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지 오늘은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싶고 이렇게 아이들이 삶과 존재의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들은 어떻게 아이들과 어른으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이 위기를 극복해 가고 싶으신지 그런 생각을 오늘 너무 좋은 토요일인데 그쵸?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뒷장 넘겨 주실까요? 네. 네. 이거는 제가 받은 수업 끝나고 나서 종강하고 나서 받은 편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다. 한약을 준비하는 어른이 힘들까? 쓴약을 삼키는 아이가 더 힘들까? 이거는 뭘 빗대어 표현하는지 아시겠죠? 네. 한약을 준비하는 어른은 교사고, 쓴약을 삼키는 아이는 학생이죠. 애들이 이제 항상 많이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 시켜요? 왜 이렇게 나보고 어려운 거 하라고 해요? 하잖아요. 좀 전까지만 해도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네가 더 힘들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 있잖아요. 자꾸 어른들은 나한테 무언가를 요구하고 요청하고 내가 하기 되게 어려운 일들을 하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아이들은 훨씬 많이 갖는데 이 아이는 전환된 거예요. 나보단 네가 더 힘들 것 같아. 왜 그러냐 하면 너는 그 한약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아이라고 투정도 부릴 수 있는데 너는 투정은 못 부리잖아. 자신을 다려서 약을 만드는 어른은 괴롭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저를 볼 때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무언가, 자기 삶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괴로운 만큼 너 스스로 그게 사랑이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요. 아이들은 완벽한 어른을 원하지 않아요. 네. 완벽한 어른, 그리고 정말 모든 부분에서 다 정말 탁월하고 우수하고 인격적으로도 그런 어른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인간 존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 연약함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해요.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완벽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나 다 맞는 정답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부단히 무언가를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런 어머니 왜 오세요? 네, 네. 그것이 저는 지금 안 울고 있는데. 네. 부단히 노력하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정성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보거든요. 아이들이 보는 것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요. 이제 아이들은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의 엄마 아빠라고 보기보다는 나와 가장 가까운 어떤 한 인간 존재로 봐요. 아이들이 모순 덩어리인 어떤 사람, 그리고 굉장히 상처를 많이 가진 어떤 사람, 그런 한 존재로 아이들이 보게 되거든요. 어른들. 그래서 완벽해지려고 하거나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 서투르고 부족해도 부단히 무언가 고민하고 나 스스로를, 나라는 존재를 조금 더 행복하고 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괜찮은 사람으로 바꾸어 가려는 어떤 부모로서의 노력이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감동을 준다는 것. 아이들이. 네, 이미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다. 제가 많은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엄마 아빠가 가지는 그런 엄마 아빠의 슬픔들,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아주 많은 부분들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은 질문을 많이 던지고 있지만 내가 부단히 내가 지금 무엇을 나는 좀 해보고 싶지? 네, 이런 생각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코로나 상황에 저는 이 공간에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공연도 준비하고 막 저기서 지금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막 긴장하면서 우리 고등학교 대표님이나 이렇게 다 앉아 계신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노력들이 무언가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읽혀지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넘겨볼까요? 네, 이거는 김현미 선생님이라고 최근에 도시에 등장한 어떤 그 명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이 드는 순간까지도 이제 핸드폰을 계속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되고 끊임없는 경쟁에 내몰리니까. 제가 그 예전에 그 아버지 하면 뭐 혹은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어떤 그런 사물 같은 게 뭐가 있니?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신발장이 떠오른다고. 너무 만취를 하셔가지고 신발장에서 그냥 이렇게 신발을 걷다가 거기서 그냥 쓰러져서 주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런 아빠를 보면서 무슨 화를 낸 게 아니라 너무너무 고단한 그 도시의 그런 피로나 이런 고단함이 묻어서 이제 집으로 온 아버지를 보면서 아이가 했었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도 사회 구조상 계속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그러면서 뭐 효린의 민박이나 삼시세끼나 이런 걸 통해서 만족을 하려고 하죠. 타인을 통해서. 근데 그거는 내면의 공허함은 여전히 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한테 좀 여쭙고 싶은 게 그런 건데 어떠세요? 저는 그런 공허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도시 안에서 또 이 세상 속에서 산다는 것이 되게 우리 존재들을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존재의 위기로 내모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마치 내 앞에 어떤 큰 어떤 웅덩이가 생긴 것 같은 그 삶의 구렁텅이 같은 게 이렇게 막 있고 굉장히 공허하고 막 쓸쓸하고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렇게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그런 외로움, 쓸쓸함, 그 내면의 그 황량함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뒷장에 넘겨보실까요? 그런데 이제 이 비어가는 마음과 감정을 스스로 채우고 싶은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도시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명상을 시작했다고 하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다 명상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내면의 공허함들, 그리고 어떤 비어가는 어떤 마음들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우리가 함께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좋은 어른이 되는 길, 그리고 우리 사회를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더불어 사는 삶으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위적으로 우리 더불어 삽시다, 또 선언적으로 세상을 뭔가 더불어 사는 삶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각 존재들의 공허함들, 쓸쓸함들, 그리고 그 불안하고 위태로운 것들, 그런 것들을 소비하면서 또 그냥 나 혼자 해결하지 않고 함께 넘어가 보자, 함께 해결해가 보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대안이지 않을까? 마을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이 학부모의 활동들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는 그 시작이 어디에 있을까? 이 학부모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이 학부모니까 우리 더 함께 무언가 만들어 가야 돼.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공허함들, 또 더 좋은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들이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 이제 넘겨주실까요? 네. 바로 얼마 전에, 네, 그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보낸 편지에도 이 아이가 보낸 편지를 보냈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어딜 못 가고 집에서 엄마 도와주는 거에 설거지도 하고 화분에 뭐도 이제 바느질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천으로 된 마스크를 만들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인턴십 했던 친구들 있는, 또 자기가 만났던 이제 어르신들, 노인들 있는데 이제 가서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보낸 문자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생각해요. 선생님, 좋은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막 든다. 언제나처럼 사랑으로 자기를 응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삶의 대안들, 우리가 지금 놓여있는 어떤 이런 위태롭고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삶의 불안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함께 시도하고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의 정답은 나, 그리고 그것의 시작은 나로부터 나와야 하는 거 아닐까. 내가 겪는 이 불안들, 또 공허함들,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아이를 뭔가 막 몰아세우는
그런 것들로부터 좀 벗어나서 좋은 세상을 좀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든든한 울타리처럼 느껴지고, 진짜 나 여기서 뭔가 좀 비빌 언덕이 있어. 나 괜찮아. 여기서 많이 실패해도 돼. 어른들이 이렇게 딱 있어 나한테.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인데, 이게 지금 7장이 있는데요. 챕터가 한 장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마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고이 시청자 수업하면서 어떤 친구한테 아이들한테 이제 시를 쓰는 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시적인 순간을 많이 만드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시인인 거야. 그런 얘기를 많이 아이들한테 했는데, 어떤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최근에 시적 순간이 뭐였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최근에 고이가 되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위대하고 거창한 삶을 많이 생각했대요. 어느 날 아침에 조금 이렇게 산책을 하러 나왔는데, 경비 아저씨가 교대하면서 다음 근무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경비실 앞에 있는 꽃을 하염없이 이렇게 보는 거를 봤나 봐요, 친구가. 그러면서 위대하고 거창한 게 아니라 저런 꽃 하나를 보면서도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저 할아버지의 그 경비 아저씨, 그 할아버지 이렇게 굽은 그 모습, 그런 걸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좋겠다고 했는데, 저는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큰 선언들, 아주 큰 구호들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에 우리가 대안이 있지 않을까. 준비해주신 부모님들, 또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부모님들 언제나 고맙고 감사드리고, 저한테는 항상 든든한 저의 이제 응원군들이시고, 제가 이렇게 외롭지 않게 해주시는 분들이라 올해도 함께 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화의 바다에